목소리가 들립니다. 낮고 조용한 어느 노인의 목소리. 사람은요, 나이 들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린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용기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는 작은 방. 낡은 책상 위에는 펼쳐진 편지지 한 장과 오래된 만년필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는 다시 펜을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강민수, 72살.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알람도 없이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아파트 단지의 새벽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처진 눈꺼풀. 이 얼굴이 언제부턴가 낯설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는 혼잣말을 합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 순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너무 빨랐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음을 정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 아들 재우는 미국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넌? 저도 바쁘지만 잘 지내요. 곧 명절 때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하지만 재혼이 돌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일이 바쁘다고, 비행기 표가 비싸다고,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민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바쁘니까.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없으니까.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서운합니다. 아침밥은 간단합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프라이 하나. 반찬은 어제 먹던 것을 다시 꺼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살아야 하니까.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민수는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즘 세상은 참 빨라도 너무 빨라. 그는 중얼거립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도 빠른 세상에 발맞춰 살았습니다.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했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숫자를 세고 장부를 정리하고 고객을 응대했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정년퇴직을 했을 때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기념패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줬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평생 일만 했습니다.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고 집에 오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멀리 떠나고 남은 건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2개, 젓가락 1벌. 금방 끝납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볼까? 아니면 산책이라도 나갈까?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기분.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8시.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루합니다. 하루가 참 길어. 그는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돕니다. 너무 많이.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혼자라는 것보다,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간다는 것. 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출근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는 생각합니다. 점심을 먹고 민수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비는 조용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합니다. 아, 강 선생님. 우편함 보러 가시나? 네. 요새는 우편물도 별로 없죠. 다들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그러게요. 짧은 대화를 나누고 민수는 우체통 앞으로 갑니다. 우체통을 엽니다. 안에는 광고지 몇 장과 청구서 한 통,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편지? 민수는 놀랍니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보낼까요? 봉투를 집어듭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최은경.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은경. 그 이름. 5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 손이 떨립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야? 민수는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최은경.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왜 갑자기? 무슨 일로?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민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그는 편지를 내려다봅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습니다. 편지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한참을 바라만 봅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합니다. 은경은 민수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첫사랑 이상이었습니다. 22살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죠. 국문과 학생이었던 은경. 도서관에서 처음 봤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긴 생머리. 책을 읽는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그 책 재밌어요? 은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동자, 미소.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 둘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학교 뒤뜰에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걸었습니다. 민수는 은경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해결했죠. 반면 은경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가였고 집도 컸습니다. 민수는 은경의 집에 한번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은경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넌 뭐하는 집 아들이냐? 집안이 어렵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은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은행원? 그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려고? 날카로운 질문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경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좋은데 시집 보낼 거야. 자네 같은 애랑은 안 맞아. 그날 이후 은경과 민수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은경도 고민했겠죠.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은경은 선택했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르기로. 마지막 만남에서 은경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난 용기가 없어. 민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너를 이해해.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50년. 민수는 은경을 잊으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 순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를 잘 챙겨줬죠. 민수도 순이를 사랑했습니다. 은경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사랑.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은경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 목소리, 그 눈빛.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지만 민수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과거가 편지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옵니다. 손으로 쓴 글씨, 약간 떨린 듯한 필체. 민수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민수에게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50년 만에 쓰는 편지라서요. 잘 지내셨나요?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니. 사실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오래 고민했어요. 몇 번이나 봉투를 버렸다가 다시 꺼내고 쓰다가 찢고 그러다가 결국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민수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15년 전에 사별했고 딸 하나를 키웠는데 이제 시집가서 미국에 살아요. 저도 민수 씨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 됐네요.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젊었을 때, 대학 시절, 그리고 민수 씨 생각. 미안했어요. 정말 많이. 그때 제가 용기가 없어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해서 민수 씨를 떠났잖아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어요.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딸도 잘 컸어요.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은 만약 그때 민수 씨와 함께였다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배신인 걸 알아요. 남편한테도 제 인생에도. 하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싶어요. 부담스럽다면 거절하셔도 돼요.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10-XXXX-XXXX예요. 기다릴게요. 최은경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그리움, 분노, 슬픔, 혼란. 만나야 하나? 민수는 자문합니다.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옛사랑을 만나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은경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나를 그리워했을까? 민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서랍 안에 넣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는 중얼거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은경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계속됩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노인들이 운동기구에서 몸을 움직입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순이야, 내가 이래도 될까?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민수는 순이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비록 은경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깊고 오래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민수가 피곤해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줬습니다. 민수가 은행에서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혼났을 때도 순이는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 순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길어야 반년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죠? 수술이라도. 이미 전이가 많이 됐습니다. 수술도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순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나 충분히 살았어. 아쉬운 거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더 오래 살아야지. 민수 씨, 나 없어도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순이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순이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응, 나 여기 있어. 고마웠어. 당신 만나서. 나도야. 정말 고마웠어. 재훈이 잘 챙겨줘. 멀리 있지만 가끔 연락하고. 그럴게. 그리고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사람 만나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응.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민수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그 후로 3년. 민수는 순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순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엌의 앞치마, 거실의 뜨개질 바구니, 침대 옆 탁자에 독서용 안경. 민수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은경의 편지가 더 흔들리게 만드는 걸까요? 나는 순이를 배신하는 걸까? 민수는 자책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서랍을 열고 은경의 편지를 다시 꺼냅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은경의 글씨가 떨립니다. 그 떨림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은경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춥니다.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수는 전화를 겁니다. 뚝, 뚝. 신호음이 들립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든 목소리. 하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톤. 민수는 숨을 고릅니다. 은경 씨? 네. 누구세요? 나, 강민수야. 잠시 침묵. 그리고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 씨, 정말? 응, 나야. 오, 세상에. 연락 주실 줄 몰랐어요.
은경은 놀란 듯 말합니다. 편지 받았어. 늦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50년 만의 목소리. 낯설지만 그리운.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만날 수 있을까? 정말요? 응. 한번 보고 싶어. 은경은 잠시 울먹이는 듯한 소리를 냅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언제가 좋아? 언제든 괜찮아요. 민수 씨 편한 시간에 맞출게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네, 그럴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는 생각합니다. 대학교 앞 카페. 우리 자주 가던데 기억나? 물론이죠. 봄날 카페. 아직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 한번 찾아보자.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거기서 만나요. 그래. 그때 보자. 네. 민수 씨, 진짜 고마워요. 나도.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장을 뒤집니다. 뭘 입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옷차림이 갑자기 중요해집니다. 결국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괜찮나? 거울 속자신을 봅니다. 늙었습니다. 확실히 22살의 그 청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경도 늙었겠지. 민수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50년이 지났으니까. 오후 1시 민수는 집을 나섭니다. 대학교는 서울 시내에 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친구들 모두가 활기차게 이야기합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잘하는 걸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대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역을 나와 주변을 둘러봅니다. 많이 변했네. 50년 전의 풍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낡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높은 빌딩들이 들어섰습니다. 카페와 음식점들도 세련되게 바뀌었죠. 민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봄날 카페가 있던 자리로 갑니다. 골목을 따라 걷다가 놀랍게도 카페가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있네. 간판은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건물의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민수는 카페 앞에 섭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입니다. 아늑한 분위기, 나무 테이블과 의자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민수는 문을 밉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납니다. 손님은 몇 명 없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노부인 1명. 그 순간 노부인이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경이다. 은경도 민수를 알아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은경.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민수 씨, 은경 씨.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50년의 시간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름, 흰머리, 처진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합니다. 맑고 따뜻한. 민수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앉아요. 응. 둘은 마주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합니다. 은경이 먼저 입을 엽니다. 커피 마실래요? 응, 그럴게.
은경이 직원을 부릅니다. 커피 2잔을 주문합니다. 다시 침묵. 민수는 은경을 바라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도 옛날의 그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그죠? 은경이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니, 여전히 예뻐. 거짓말. 진심이야. 은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멋있어요. 나도 늙었어. 그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 커피가 나옵니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습니다. 은경이 말합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리 자주 왔었잖아요. 응. 맨날 여기 앉아서 이야기했지. 민수 씨는 항상 책을 읽었고 저는 시를 썼었죠. 맞아. 내가 쓴 시 보여줬잖아. 정말 좋았어. 부끄러워요. 그땐 어렸으니까. 아니야, 진짜 좋았어. 은경은 웃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어떻게 잊어? 다 기억하고 있어. 민수의 말에 은경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수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평범하게 살았어. 은행원으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결혼하셨구나. 부인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어. 조용하고 따뜻한. 이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3년 전에 세상 떠났어. 암이었어. 은경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힘드셨겠어요. 응, 많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민수가 묻습니다. 은경 씨는? 저도 비슷해요. 결혼하고 딸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미안해.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와요. 외롭겠네. 네.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쓸쓸해요. 민수는 공감합니다. 자신도 똑같으니까.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수 씨, 그동안 저를 원망하진 않았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원망? 안 했어. 정말요? 응. 내 선택이었으니까. 이해했어.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울지 마. 미안해요. 그냥 너무 미안해서. 민수는 손수건을 꺼내 은경에게 건넵니다.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은경은 눈물을 닦습니다. 저는요. 평생 후회했어요. 그때 용기 내서 민수 씨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어땠을까?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냐. 어땠을지 아무도 몰라. 어쩌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도 은경 씨,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어. 그걸로 된 거야. 은경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냅니다.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 사소한 일상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해가 기울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경이 말합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두 사람은 일어섭니다.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경이 묻습니다. 민수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대답합니다. 그래, 또 만나자. 은경은 환하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연락할게.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민수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은경도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둘은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다시 걷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루가 기다려졌습니다. 은경과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응, 산책하기 딱 좋아. 점심은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너는? 저는 비빔밥이요. 사소한 대화들. 하지만 민수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봅니다. 은경이 말합니다. 여기 참 좋네요. 응, 조용하고. 민수 씨는 자주 와요? 가끔. 혼자 산책할 때 외로웠겠어요. 응. 민수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은경이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민수는 은경의 손을 봅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합니다. 고마워.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통합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은경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카페에서, 공원에서, 미술관에서 함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합니다. 민수는 점점 웃음이 많아집니다. 은경도 밝아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챕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묻습니다. 강 선생님, 요새 표정이 좋으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민수는 쑥스럽게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 아들 재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고민, 그리고 나이 든 사랑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 어느 날 민수는 은경에게 물어봅니다. 은경 씨, 우리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린 70이 넘었잖아.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습지 않아? 은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우습다고 생각 안 해요.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돼요? 외로우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민수 씨,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보내고 싶어요. 민수 씨와 함께. 민수는 은경을 바라봅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럼 이제 고민 그만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네, 응. 두 사람은 웃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재훈. 민수는 놀랍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거든요. 여보세요, 재훈아?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냐? 네, 그럭저럭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그게, 아버지, 이번 달에 한국 들어가려고요. 민수는 깜짝 놀랍니다. 정말? 무슨 일로? 회사 출장이에요. 일주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네. 오랜만이다. 네. 그래서 뵙고 싶어서요. 그럼 집에 올 거냐? 네. 며칠 묵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도착할게요. 알았다. 연락해라.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됩니다.
재훈이한테 은경 이야기를 해야 하나? 며칠 후 민수는 은경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아들이 다음 주에 한국 온대. 정말요? 좋겠어요. 응. 근데 걱정이야. 왜요? 아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경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렵겠네요. 응. 재훈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민수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숨기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야겠지. 목요일 재훈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벨이 울리고 문을 엽니다. 아버지, 왔구나. 재훈은 여전히 젊어 보입니다. 40 중반이지만 깔끔하고 활기찹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들어와. 재훈은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집을 둘러봅니다. 여기 여전하네요. 뭐 바뀐 게 없지. 혼자 계시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재훈은 소파에 앉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을까? 좋아요. 제가 배달시켜 드릴게요. 그래. 재훈은 핸드폰으로 치킨을 주문합니다. 치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먹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 건강은? 괜찮아요. 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아. 대화가 어색합니다. 오랜만이라 그런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재훈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 최근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응. 대학 때 알던 사람인데 우연히 다시 연락이 됐어. 재훈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친구 있으면 좋죠.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자야. 재훈의 표정이 변합니다. 여자요? 응. 그게 어떤 사이신데요? 민수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첫사랑이었어. 재훈은 놀란 얼굴입니다. 첫사랑이요? 그럼 어머니 전에? 그래. 그분을 지금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응. 재훈은 침묵합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민수는 불안합니다. 재훈아, 화났니? 재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놀라서. 미안하다.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인생이니까.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재훈의 반응이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재훈은 일찍 출근합니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재훈은 차갑게 나갑니다.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며칠 후 재훈은 다시 민수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 좀 해봤는데요. 응. 그분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럴 생각이야. 진지한 거예요? 응. 재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민수는 가슴이 아픕니다. 나도 알아. 순이한테 미안해. 그럼 왜 그러세요? 재훈아, 나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해. 재훈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민수는 계속 말합니다. 내 엄마를 사랑했어. 정말로. 하지만 이제 엄마는 없어. 나는 혼자 남았고
은경 씨를 만나면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재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 조심하세요. 조심?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 나 괜찮아. 재훈은 미소를 억지로 짓습니다. 네. 재훈이 돌아간 후 민수는 은경에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은경 씨, 나야. 민수 씨, 아드님은 잘 가셨어요? 응.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어. 아들분과 이야기는 잘하셨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합니다. 말했어. 내 이야기.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더라. 다행이네요. 응. 그래도 마음이 무겁긴 해. 은경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 씨, 쟤 때문에 아드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말요? 응.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은경과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민수 씨, 사실 제게도 고민이 있어요. 무슨? 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민수는 한숨을 쉽니다. 우리 재훈이랑 똑같네. 네. 딸이 말하길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된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은경을 바라봅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인생도 살고 싶다고. 민수는 은경의 손을 잡습니다. 잘했어. 정말요? 응.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은경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가끔 전화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그분이랑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만나고 있어. 그렇군요. 대화가 짧아집니다. 예전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은경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경에게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차갑게 대한다고 합니다. 엄마, 그 남자분 때문에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은경은 딸을 설득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은경은 카페에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수 씨,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무슨 뜻이야? 아이들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요? 민수는 고민합니다. 은경 씨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딸과의 관계도 소중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재훈이가 불편해하는 게 마음에 걸려. 두 사람은 침묵에 빠집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은경의 만남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일에 한 번으로 전화와 문자도 뜸해졌습니다.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되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민수는 자문합니다. 재훈을 위해, 순이를 위해 은경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경이 그립습니다. 목소리도 미소도 손길도. 어느 날 밤 민수는 순이의 사진을 꺼내봅니다. 액자 속의 순이는 미소 짓고 있습니다. 순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는 사진에게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순이의 목소리를 상상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나는 괜찮아. 순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던. 정말 괜찮을까? 민수는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은경도 힘들어합니다.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수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보고 싶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엄마, 다시 상처받지 마세요. 은경은 한숨을 쉽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은경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가끔 주고받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민수 씨도요. 그게 전부입니다. 민수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외롭게. 어느 날 민수는 결심합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핸드폰을 들고 은경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은경 씨, 나야.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응, 만날 수 있을까? 은경은 잠시 망설입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요? 응, 할 말이 있어.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봄날 카페. 1시간 후에. 네.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봄날 카페에서 만납니다. 민수가 먼저 도착해 앉아 있습니다. 은경이 들어옵니다. 조금 야윈 것 같습니다. 민수 씨, 앉아. 은경이 앉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은경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은경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힘들어요. 나도. 민수는 깊이 숨을 쉽니다. 그래서 결정했어. 뭐요? 우리 당당하게 만나자. 은경은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설득하는 거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까워. 우리 남은 시간이.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수 씨, 은경 씨, 나 솔직히 말할게. 나이 들어서 너를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저도요. 민수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수는 은경의 손을 잡습니다. 그럼 함께 하자.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은경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해요.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민수와 은경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와 은경은 다시 자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민수는 재훈에게 다시 전화합니다. 재훈아, 아빠 할 말이 있어. 네, 아버지. 은경 씨랑 계속 만날 거야. 진지하게. 재훈은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 마음이시면 어쩔 수 없죠. 미안하다. 하지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노력할게요. 고맙다, 아들. 재훈은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점차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은경도 딸과 대화를 나눕니다. 엄마 결정했어. 민수 씨와 함께 할 거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내 아빠한테도 미안하지만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딸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나요? 응, 정말로. 그럼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고마워, 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그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영상통화로라도. 은경은 웃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은경은 민수와 함께 딸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젊은 여성, 은경을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딸 지연이에요. 반갑습니다. 지연은 민수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어머니를 잘 챙겨주시나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제가 멀리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겁니다. 약속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은경은 민수에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딸한테 잘 대해줘서 당연한 거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은경은 일상을 함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잤어? 응, 너는? 나도. 오늘 뭐 해? 산책이나 갈까? 좋아. 점심을 함께 먹고 공원을 걷고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들. 하지만 그게 행복입니다. 어느 날 민수와 은경은 바닷가에 갑니다. 부산 해운대.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붑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은경이 말합니다. 민수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왜 안 돼? 그냥 나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하니까 이상해요. 민수는 웃습니다. 나이 들어서 행복하면 안 되는 법 있어? 그건 아니지만. 은경 씨, 우리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은경은 민수의 팔짱을 낍니다.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파도를 바라보며 걷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는 은경을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은경의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오늘 좋았어. 저도요. 내일 또 볼까? 당연하죠. 그럼 푹 쉬어. 민수 씨도요. 은경이 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섭니다. 민수 씨, 응? 사랑해요. 민수는 잠시 놀랍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말. 나도 사랑해. 은경은 환하게 웃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따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은경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민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인가요? 저는 은경 씨 이웃인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은경 씨가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이에요. 민수는 얼어붙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서울대병원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민수는 황급히 집을 나섭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최은경 환자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3번 침대에 계십니다. 민수는 커튼을 젖히고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운 은경. 얼굴이 창백합니다. 은경 씨. 은경이 눈을 뜹니다. 민수 씨.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지럽고 쓰러졌어요. 의사가 옆으로 다가옵니다. 보호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아져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은경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무서워요, 민수 씨. 내가 여기 있잖아. 은경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며칠간의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 하지만 의사는 경고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은경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민수는 며칠간 은경의 집에서 함께 지냅니다. 밥을 해주고 약을 챙겨주고 곁에 있어줍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 패 끼쳐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나도 늙었어. 우리 서로 챙겨주면 돼. 은경은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요.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민수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날 민수는 편지를 씁니다. 순이에게, 안녕, 순이야. 나야, 민수. 잘 지내고 있어? 거기는 춥지 않아? 아프지 않아?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넘었구나. 시간 참 빠르다. 순이야, 할 말이 있어. 나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여자야. 이름은 최은경. 대학 때 사귀었던 첫사랑이야. 미안해. 내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순이야, 나 정말 외로웠어.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 그런데 은경을 만나면서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하루가 기다려지게 됐어.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순이야, 나 너를 잊은 거 아니야.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해. 다만, 나도 살고 싶어. 남은 시간을. 내가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사람 만나고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 말이 용기를 줬어. 순이야, 내가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민수 씨, 행복하게 살아. 나는 괜찮아. 그렇게 보고 싶어, 순이야. 민수가 편지를 다 쓰고 민수는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순이의 영정 사진 앞에 놓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민수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민수와 은경은 여의도 공원을 걷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은경이 감탄합니다. 그러게. 벚꽃은 언제 봐도 좋아. 민수 씨 사진 찍어요. 그래.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섭니다. 은경이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이 찍힙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입니다. 벤치에 앉아 쉬면서 은경이 묻습니다. 민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슨 뜻이야? 이대로 계속 만나기만 할까요? 아니면 민수는 이해합니다. 같이 살자는 거야? 은경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 민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도 생각해봤어. 같이 살면 더 좋겠다고. 정말요? 응.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밤에도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두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까요? 응. 하지만 천천히 준비하자. 아이들한테도 알려야 하고. 네. 며칠 후 민수는 재훈에게 전화합니다. 재훈아,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은경 씨와 같이 살기로 했어. 재훈은 잠시 침묵합니다. 결혼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아버지, 진심이세요? 응. 재우는 한숨을 쉽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뭐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고맙다, 아들. 대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럴게. 은경도 딸에게 말합니다. 엄마, 민수 씨랑 같이 살기로 했어. 정말요? 결혼하세요? 아니,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딸은 웃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하시네요. 그치? 엄마도 모던하지? 네, 좋으세요. 행복하시면 되죠. 고마워, 딸. 2달 후, 민수와 은경은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 방 2개, 거실 하나. 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짐을 풀면서 은경이 말합니다. 여기 정말 아늑하네요. 그치? 마음에 들어.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민수는 은경을 안아줍니다. 고마워, 은경 씨. 나랑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은경이 만든 된장찌개, 민수가 끓인 커피. 맛있어? 응, 최고야. 다행이다.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면 은경이 닦습니다. 민수 씨, 접시 이쪽에 놔요. 알았어. 사소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동네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수 씨, 저기 강아지 봐요. 귀엽다. 정말? 우리도 키울까요? 강아지? 네. 민수는 웃습니다. 나이 들어서 강아지 키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봅니다. 저 배우 연기 잘한다. 그러게. 감정 표현이 좋아. 가끔 은경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졸려요. 그럼 자. 조금만 더 볼래요. 민수는 은경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듭니다. 같은 침대는 아니지만 같은 방에서 잡니다. 잘 자요, 민수 씨. 잘 자, 은경 씨.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안심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시간이 흐릅니다. 1년, 2년. 민수와 은경은 함께 나이 듭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휘어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젊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허리를 삐끗합니다. 아야, 민수 씨 괜찮아요? 허리가 아파. 은경은 민수를 부축해 침대에 눕힙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고마워. 은경은 민수의 허리에 파스를 붙여줍니다. 이제 좀 나아요?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알았어. 은경도 가끔 무릎이 아픕니다. 무릎이? 괜찮아? 응, 나이 들어서 그래. 민수는 은경의 무릎을 주물러 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 응, 시원해. 내가 매일 해줄게. 고마워요. 2사람은 서로를 돌봐줍니다. 가끔 재훈이 방문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한국에 올 때마다 아버지, 은경 이모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랜만이에요, 재훈 씨. 재훈은 이제 은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존중합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괜찮아. 은경 씨가 잘 챙겨줘서. 재훈은 은경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고마워요, 이모님.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재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은경의 딸도 가끔 영상통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민수 아저씨는요? 여기 있어. 잠깐 보여줄게. 은경은 핸드폰을 민수에게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지연도 이제는 민수를 인정합니다. 세월은 계속 흐릅니다. 민수는 75이 되고 은경은 73이 됩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고 수술을 받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 은경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수 씨, 괜찮아요? 민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무섭지 않아요? 조금. 은경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무서워요. 울지 마. 민수 씨, 제발 나아주세요. 노력할게. 재활 치료가 시작됩니다. 매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합니다. 힘듭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경이 옆에서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민수는 이를 악물고 운동을 계속합니다. 한 달, 두 달. 조금씩 나아집니다. 왼팔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걷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수는 퇴원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경과 함께 생활을 이어갑니다. 민수 씨, 이제 괜찮아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은경 씨 덕분이야. 아니에요. 민수 씨가 열심히 하셨으니까. 민수는 은경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정말.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민수와 은경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봅니다. 눈이 참 많이 오네요. 그러게. 하얗게 쌓였어. 예뻐요. 민수는 은경을 바라봅니다. 은경 씨. 네. 나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은경은 미소를 짓습니다. 저야말로요. 나 많이 불편하잖아. 몸도 안 좋고.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우리 서로 돌보는 거잖아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사랑해, 은경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은경에게. 은경에게, 안녕, 은경아. 편지 쓰는 게 참 오랜만이야. 우리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 시간 참 빠르다. 은경아,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 받아줘서. 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항상 곁에 있어줘서. 처음에는 불안했어.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너와 함께하면서 알았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것에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은경아,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내 몸이 좋지 않으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어. 그리고 다음 생에도 또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고 싶어. 사랑해, 은경아. 민수가. 민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습니다. 아직은 줄 때가 아니야. 민수는 생각합니다. 더 오래 살아야 해. 은경이랑 함께.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80이 되었고 은경은 78이 되었습니다. 둘 다 많이 늙었습니다. 걷는 것도 느리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합니다. 어느 봄날 민수와 은경은 다시 봄날 카페에 갑니다. 50몇 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천천히 걸어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우리 처음 여기서 만났잖아. 기억나요? 민수 씨가 먼저 말 걸었었죠. 응, 떨렸어, 그때. 저도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은경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수 씨, 후회 안 해요? 뭘? 저랑 다시 만난 거요.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정말요? 응. 내가 없었으면 나 아마 외롭게 죽었을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 은경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 저야말로요.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볕이 따뜻합니다. 벚꽃이 날리고 사람들이 걷습니다.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우리도 저랬었죠? 응, 50년 전에.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민수는 은경을 바라봅니다. 나이 든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은경아. 네. 다음 생에도 만나자. 은경은 미소를 짓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네. 꼭 만나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천천히 걷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립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함께라서 사람은 나이 들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사람도.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 인내, 그리고 진짜 사랑. 민수와 은경은 늦게 만났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 두 명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외롭지 않나요? 혼자라고 느끼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늦은 봄은 없다는 것을, 언제든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민수와 은경처럼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도 아름답지만 나이 들어 찾아온 조용하고 깊은 사랑도 의미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 과거를 인정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